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먼저 상대성 원리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가정이죠, 가정.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실험을 하거나 이렇게 내린 결론이 아니고 이럴 거야 라고 미리 가정을 한다는 건데, 이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6세기에 굉장히 유명한 또 갈릴레이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있잖아요. 그 갈릴레이가 이야기한 원리이기도 해요. 그것을 아인슈타인이 빌려서 다시 자기 특수상대성 이론을 전개하는데 이 상대성 원리를 쓰는 거예요. 어려운 용어가 나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그 용어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돼요.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 자기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이기 때문에. 자, 먼저 관성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관성계는 뭐 아인슈타인이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특수상대성 이론을 이해하는데 자주 언급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설명을 할게요. 자, 관성계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이 개는 시스템이고요. 하나의 세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주선이라는 세계, 지구라고 하는 세계, 월드예요, 월드. 그 다음에 또 뭐 엘리베이터면 엘리베이터도 하나의 세계가 될 수 있고, 버스도 하나의 세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관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관성. 어디서 배웠죠, 여러분? 그렇죠. 뉴턴의 운동 법칙 제1법칙이 관성이었어요.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죠.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 상태를 유지하잖아요. 바로 그것을 관성계라고 해요. 즉 뭐냐면 정지하고 있는 세계. 즉 지구에 대해서 나는 정지해 있죠. 이게 바로 정지하고 있는 세계예요. 그 다음에 등속, 직선 운동하는 버스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바로 뭐예요? 등속 운동하고 있는 세계인 거죠. 등속 운동하고 있는 우주선이 있으면 등속 운동하고 있는 세계인 거잖아요. 그것을 굉장히 세련되게 등속 운동 좌표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구에 대해서 정지하고 있는 또 나에 대해서 정지하고 있는 이 지구는요, 바로 정지 좌표계라고 불러요. 좌표계라는 말이 어렵지만 그냥 하나의 어떤 세계 혹은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즉,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은 관성계에서만 성립하는 물리 법칙을 다루고 있어요. 즉, 정지 좌표계와 등속, 직선, 운동 좌표계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지구에 정지하고 있는 지구인, 그리고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는 우주선에 타고 있는 우주인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관성계라고 하면 정지 좌표계, 등속, 직선, 운동 좌표계, 요걸 말하는데 시험에는 정지 좌표계다, 등속, 운동, 직선 좌표계다, 관성계다 이러한 어려운 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요 상대성 원리는 사실 물리학 2에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다룰 텐데 특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물리적인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쉽게 이야기하려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민이 얼마만큼 통하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자, 먼저 우주선이 있는데 이 우주선이 운동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운동하지 않고 정지하고 있는 우주선. 근데 우주선인데 이 우주선이 아직 우주 공간을 여행하지 않고 지표면 부근에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때 이 비행기 우주선에 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물체를 하나 던져보는 거죠. 위로 똑바로 위로 던집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중력 때문에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니까 속력이 점점 느려지다가 정지하고, 그리고 나서는 중력,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으니까 나란하니까 점점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 실험을 하는 거예요. 중력받아서 올라갔다 내려오는구나. 그런데 정지한 비행기가 아니고 오른쪽으로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는 비행기예요. 비행기에서 이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주선에 타고 있는 사람을 우주인이라고 부를 거고 지표면에 있는 사람을 지구인이라고 부를 건데, 이 우주인은 어떻게 관찰할까요? 자, 제가 지금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는 우주선을 타고 가고 있어요. 타고 가면서 던지는 거죠. 이 분필을 똑바로. 그러면 어떻게 관찰하느냐? 신기하게도 자기가 정지 상태에서 위로 던졌던 것과 똑같이 관찰을 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신기하죠. 이해가 안 가려고 하죠. 일단 받아들여 놓으시고
요 그림에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정지한 상태에서건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는 상태에서건 똑바로 물체를 집어 던지면 중력 때문에 위로 올라갔다가 물체가 떨어지는 걸 똑같이 관찰을 한다는 거, 우주인이. 자, 근데 지구인이 보는 거죠. 자, 지구인이 보게 되면 우주인이 물체를 똑바로 던졌어요. 그리고 이 우주인은 다시 이 물체를 받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우주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우주인이 던진 물체가 다시 우주인의 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포물선 경로를 따라서 이 물체가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누가 관찰하는 거예요? 지구인이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물리학 2에서 배우게 될 건데 우리 간략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자, 지금 이 우주선이 V라고 하는 속도로 등속도 운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주선에 타고 있는 이 우주인도 우주선 바닥에 발이 붙어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V의 속도로 등속도 운동하겠죠. 그러면 우주선에 타고 있는 우주인의 손에 있는 이 분필도, 그렇죠. 이 분필도 오른쪽으로 V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주인이 어떻게 해요? 분필을 위로 집어 던져요. 자, 그러면 위로 집어 던진 이 물체는 우주선이지만 아직 지구로 안 벗어났어요. 중력받아서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갔다가 위로 내려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분필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밖에 없는데 이미 제 손에서 바로 오른쪽으로 속도 V를 갖고 있었잖아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한다고 제가 분명히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V로 운동해 왔기 때문에 이 물체는요, 집어 던져요. 오른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오른쪽으로 등속 직선 운동을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등속 직선 운동, 그 다음에 이 Y축 방향으로는 중력에 대한 운동, 이 두 운동을 합하면 포물선처럼 그려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려고 하시죠? 자, 그럼 이제 요 우주인 한번 볼게요. 자, 분필은 오른쪽으로 등속도 운동하면서 중력 때문에 이제 위아래로 상하 운동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우주인은요, 발이 우주선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 우주인 역시도 오른쪽으로 등속도로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요 던진 물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우주인도 앞으로 똑같은 속도로 운동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인이 보면 자기가 던진 물체는 항상 뭐예요? 항상 내 앞에 있구나. 그러니까 이 우주인은 자기 앞에서만 분필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자, 둘 다 이 분필에 작용하는 힘은 뭐뿐이었어요? 중력뿐이었어요. 그렇지만 우주인이 볼 때는 상하 운동만, 지구인이 볼 때는 포물선 운동으로 현상은 달리 보이죠. 즉, 서로 관찰되는 현상은 달라요. 그러나 그 물체를 설명할 수 있는 힘 혹은 설명할 수 있는 물리 법칙은 정지 좌표계에서나 운동 좌표계에서나 똑같이 성립한다는 것이 상대성 원리이고요. 실제로 이 상대성 원리가 이제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에 내기에 너무 어려운 내용이고 이러한 내용은 물리학 2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그냥 상대성 원리는 보여지는 현상은 정지한 관찰자와 운동하는 관찰자에서 달리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 현상을 설명하는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정지 좌표계에서나 등속 직선 운동 좌표계에서 성립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특수상대성 내내 이것을 꼭 반드시 기억하시고 있어야만 되는데 자, 비행기예요. 혹은 우주선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공기의 저항을 무시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버스 같은 것도 기차 같은 것도 바닥에 마찰이 없고 그리고 공기 저항을 무시하고 이 기차하고 버스가 등속 직선 운동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제가 버스를 타고 하고 있다가 잠깐 졸았어요. 그리고 눈을 딱 떴어요. 그런데 내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럼 내가 정지하고 있는 걸까?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는 걸까? 순간 헷갈려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창밖을 보면 돼요. 창밖을 보면 나무와 건물들이 미친 듯이 반대쪽으로 달려가요. 아, 버스가 앞쪽으로 운동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주변의 풍경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가속도 운동은 아니에요. 가속도 운동은 주변 풍경이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졸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앞으로 확 쏠려. 바로 뭐죠? 아, 아저씨가 속도를 줄였구나. 졸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확 쏠려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아저씨가 갑자기 속력을 빨리 하는구나. 즉, 가속도가 생기면 내 몸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아, 버스가 지금 운동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등속 직선 운동은요, 내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밤이에요. 칠흑 같은 밤. 가로등도 없고 달도 안 떴어요. 아무것도 창문 밖에 보이는 풍경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정지하고 있는지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지 절대로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는 우주선에 타고 있는 이 우주인은 자기는 절대로 운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몸이 반응하지 않는데 나 정지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구인 입장에서는 우주선이 운동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인은 무슨 소리야 우주인, 너 지금 우주선 타고 운동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지금까지 제가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주인이 아 그래? 내가 운동한다고? 그래서 이제 밖을 보는 거죠.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나는 가만히 있고 지구인 네가 왼쪽으로 V의 속도로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되죠. 지구인이 볼 때는 우주선이 운동하는데 우주선에 있는 우주인이 볼 때는 자기는 가만히 있고 지구인이 지구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우주선과 똑같은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 것처럼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아우 선생님 답답해요. 그럼 도대체 누가 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근데 세상에는 답답하다고 해서 모든 거를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특수 상대성 이론은요. 이름 자체가 상대성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누가 운동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모든 운동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내가 운동하고 있어. 이거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시 정리를 할게요. 특수상대성 이론은 무조건 나는 정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지좌표계와 등속 직선 운동 좌표계를 다루기 때문에 정지 좌표계에 있던 등속 직선 운동 좌표계에 있던 나는 무조건 정지하고 있어요. 누가 운동하는 거예요? 네가 운동하는 거예요. 상대가 운동하는 거예요. 지구인이 볼 때는 우주인이 운동하고 우주인이 볼 때는 지구인이 운동한다는 거죠. 진짜 누가 운동하는지는 구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상대성 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남녀가 이제 사귀기도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 사귀고 있는 이성의 속마음을 몰라서 진짜 답답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뭐지? 그런데 그럴 때 너무 알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보십시오. 우리 우주의 법칙을 다루고 있는 특수상대성 이론, 바로 이 이론에서도 누가 운동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상대성 원리, 이것이 바로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서 아인슈타인이 요거는 일단 이렇다고 우리 믿고 가자라고 세운 가정이 되겠어요.